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프로농구단 KCC의 연고지 이전으로 전주와 22년간 이어져온 동행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전주 시민과 농구 팬들의 허탈감이 큰 가운데 여전히 일부 지역 단체들은 이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반발하고 있죠. 전주시도 KCC 농구단이 이전과 관련된 협상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에 시민들의 상처 회복과 함께 전주시 스포츠 정책에 대한 재정비로 사태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KCC 농구단 연고지 이전 후 폭풍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KCC 농구단 이전 배경과 전주시와 지역의 대응, 또 스포츠 변방을 벗어나기 위한 전북의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방안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KCC 이전 사태를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KCC 농구단 연고지 이전 발표했을 때 저도 이렇게 허탈한 마음 들었거든요.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프로 농구팀을 타 지역에 뺏겨다는 억울한 마음뿐이고 둘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립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실망 많이 했습니다. 일단 KC 농구를 하면은 실내체육관에서 그날은 손님이 좀 있어요. 전북대 상가로서는 또 손실이죠. 몇 년 동안 KCC가 우리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같이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부산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나. KC하고 전주시하고 뭐가 좀 안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또 풀어낸 게 또 전주시장님이 할 일이고. 지금 KCC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명분은 어쨌든 전주시가 약속을 안 지켰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홍구장으로서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조급스럽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농구팀이라는 게 부산 가서 경기한다고 해가지고 부산 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우승할 때 같이 웃고 슬퍼하고 했던 팬들이 여기 남아있는데 그게 과연 득이 더 많을까. 연고지 이전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입장 발표문 같은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팬으로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연고지 이전 발표가 난 후 바로 홈페이지나 SNS에 부산 연고지로 바뀐 걸 보니까 참 마음 한편이 씁쓸하더라고요. 지켜내지 못한 전주시도 KCC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KCC 연고지 이전 사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체육산업과의 유상봉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북생활체육회 이사를 지내신 원광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송재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상임대표를 지내신 전주시 농구협회 오성현 부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후에 KCC 농구단의 오랜 팬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에 앞서서요,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 측의 인터뷰를 저희가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만 언론 대응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양측의 그런 입장을 전달할 수 없게 된 점 유감스럽고 양해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현 부회장님, 농구협회 부회장이시네요. 네네. 누구보다 이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실망감, 분노,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예, 그 시민들과 예. 도민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KCC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전하는데 어떤 전주 시민들과 시청 측과의 뭐 소통이 없이 이전을 진행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농구인들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송재우 교수님, 네. 원광대학교 교수님이시면 이제 운동장에서 우리 야구부 선수들 운동하시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혜태 타이거즈를 응원했다가 우리는 이제 쌍방울로 창단했고 2000년에 해체가 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 뭐 전주고 군산고 지금 이제 군산 상일고 얼마 전에 또 우승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원대를 진학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 구단을 가겠다는 어떤 희망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그 응원의 열기 속에서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스포츠를 일단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선 KCC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스포츠 구단 특히 프로 구단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뭐 비단 야구 종목뿐만 아니라요. 예. 지금 우리 전북을 대표하고 이제는 뭐 유일하게 전북에 남아 있는 그 프로 구단이라고 하면 이제 전북현대 모터스 그렇죠. 구단이 남아 있는데 예. 일반 관중 분들께서는 최상위 클래스의 그런 경기력을 보면서 또 우리 지역을 연구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그 성장에 있는 친구들은 그게 꿈과 동향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금석이 되고 예. 롤모델이 되는 것이죠. 비단 이제 뭐 축구 선수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팀을 응원하고 내 팀, 우리 팀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주성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맞습니다. 예. 국내 최고 그런 프로구단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뭐 요즘 새만금 뭐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상당히 그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희망을 찾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에서는 쌍방울의 해체, 예. 그다음에 뭐 그 19단 지금 이제 KT로 결정이 됐습니다. 부영과 전북이 졌죠. 예. 결국은 우리가 실패 사례. 예. 또 여기서 KCC마저 또 우리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충분한 소통, 뭐 행정당국과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특히 팬들 22년간을 그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성원한 그런 팬들과의 그 소통에 있어서도 떠나게 됨을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도민들께서 실망과 상실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공재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재화, 경제라고 그렇죠. 좀 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도면의 인서트에서 예, 경기가 맞습니다. 있는 날 이제 아마 상인이신 예, 것 예, 같은데 거기에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자리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정주할 수는 없거든요. 예. 우리 뭐 식사하는데 밥하고 국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잘 차려진 한정식처럼 여러 가지 반찬을 고루 먹어야 되듯이 여기에서 살고자 하고 내가 난 그 우리 후속 세대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게 하려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삶을 행복하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정서적 향후권을 우리가 그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가 주는 그런 역할은 대단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죠. 예. 하필이면 잼버리 파행 이후에 예. 이 좀 살만금 예산 삭감한 이후에 KCC 이전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대체 우리 도민들 아니 왜 있는 것도 못 지키느냐, 유치한 것도 왜 제대로 못 치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맞습니다. 속에서 하필이면 예. 이게 터져서 더욱더 이제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과장님 뭐 조심스럽게 좀 미안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데 사실 뭐 어떤 과장님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행정의 어떤 책임을 오늘 떠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미 이제 이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KBL에서 다시 뭐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향방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좀 그냥 확실하게 예.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예. 먼저 KCC 농구단을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과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간 구단 측과는 체육관 건립 등 관련해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해왔었는데요. 연고지 이전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보도된 내용을 확인차 구단 측과 면담 시에도 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얘기도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이 동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과 보조 경기장 이제 건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정인 이제 전지 훈련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처럼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주시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만남에 대한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구단의 결정보다는 기업 차원에서 결정하고 전주시와 만날수록 이제 그룹 차원에서 불리하다 판단하였기에 예. 협의를 거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을 따라서 제가 아는 만큼 그 지난주에 황건주 국장님을 예. 만나서 시청에 가서 인터뷰한 내용 속에서 시와 또 도의회와 또 팬들의 입장을 제가 전해드리는 방송을 이제 아침 페트롤 전북에서 했는데요.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어떤 책임을 떠나서 KCC의 책임은 그럼 없느냐. 우리 선수들의 숙소와 훈련장이 용인에 있고 경기 때만 오고 물론 떠날 생각을 그러면 하고 있었느냐. 2023년까지 농구장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2026년으로 또 이제 이게 연기가 되면서 KCC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명분을 줬지만 그럼에도 왜 못 잡았느냐, 붙잡지 못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야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더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송재우 교수님. 뭐 사실 농구 종목뿐만 아니라요. 예. 프로스포츠를 하는 구단들
모두가 그 구단의 존재 또 선수들 인터뷰도 그러고요. 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또 행정에서는 행정의 그 공무원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공무예요. 예. 우리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다 책임지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역시 시민이고 그 그렇네요. 시민이 곧 팬이고요. 예. 근데 구단도 팬을 얘기하고 그 행정에서도 팬을 얘기하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결국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은 있어요. 또 서로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예. 다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주어는 팬들이면서 결국은 팬들의 그 가슴에 멍울을 지게 하는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느 측의 옳고 그름보다는 결과적으로 KCC 구단은 구단대로 사실 뭐 5개월 동안 진행되는 그 시즌에 27경기를 홈에서 하는데 말씀대로 그 클럽하우스는 용인에 있죠. 근거지는. 그래서 출퇴근 경기한 거죠. 예. 그리고 26년도 준공 예정이면 역산으로 약속이 23년도였으면 최소 준공 시기 하면은 4, 5년 전에 왜 착공을 안 하냐라고 하는 얘기가 구단 측으로서도 있었어야 되고. 이게 지금 2017년에 이전설 예. 벌써 그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약속이 늦어지니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구단보다는 이 모기업의 그 최고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결정지어진 우리나라 프로 구단의 특성상 예. 이미 모기업에서의 그런 그 결정이 전제된 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원활한 예. 소통이 되지 않았냐. 저는 안 교수님이 되지 하신 말씀 속에 주어가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목적어가 시민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민을 위해 예. 행정이든 맞습니다. 예, 예. 구단이든 근데 그 시민을 위한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에서 엇갈림을 이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양쪽 다에서 다 그 시민이 빠져 있죠. 행정에서 말이죠, 과장님. 예. 이제 뭐 전북현대 모터스라는 프로 축구도 있고 예. KCC 이지스라는 프로 농구도 있습니다만 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죠. 예, 월드컵 예. 경기장이든 체육관이든. 예. 그러면 행정에서 그 구단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왜 못 잡았을까와 왜 더 설득을 못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예, 했습니다만. 구단 측과는 이제 뭐 경기와 관련해서도 자주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또 예. 이제 경기 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이제 협의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가 이제 이런 부분이 경기장에 뭘 보완이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도 있고요. 그게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 소통이 가장 중요한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소통 이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네. 2023년이면 야구장 네. 짓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아, 그러니까 2026년 미뤄지니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야구장 이제 농구장. 예. 실내체육관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진 부분은 사실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늦어진 부분은 이제 20년부터 설계 이제 현상공모에서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 그 작품에 대해서 구단 측과 이 설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쭉 이제 검토하고 협의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구단 측에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클럽하우스, 예. 그다음에 체련 단련장 예. 이런 부분하고 휴게실 이런 부분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요된 부분입니다. 아. 근데 행정의 일방적인 시간을 늦춘 게 아니고 구단 측의 요구 사항을 반영을 위한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클럽하우스나 체력 단련실이나 휴게실 말고 메인인 경기장의 정도는 그래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이것들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뭐 그 부분도 이제 구단 측과 다섯 차례에 걸쳐 20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쭉 해왔는데요. 그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구단 측에서는 주 경기장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보조 경기장하고 주 경기장하고 동시 준공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주 경기장보다는 보조 경기장을 더 중요시 생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단 측에서도 협의를 하고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그랬던 부분이고 구단 측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클럽하우스에 대한 보조 예. 경기장,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더 중요시. 그러면 다섯 차례 만나시면서 이 보조 경기장과 클럽하우스 체력 단련실 휴게실이 안 지어지면 떠나겠구나 이런 감지를 전혀 하지는 못하셨겠군요. 이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기 전혀 때문에 없었고요. 예. 그리고 예. 저희도 이제 예. 저희도
구단 측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하면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소통이 되었던 부분이죠. 예,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보조 경기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동시 네네. 발주를 알겠습니다. 동시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KCC가 아니 훈련도 숙소도 용인에 있고 경기 때만 내려오는데 이게 우리 연구팀 맞아? 떠날 생각하고 있었네.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 오승현 부회장님, 농구협회 측에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동안 뭐 KCC가 이 지역에 많은 그 도민과 시민들한테 기쁨을 안겨준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전북 현대모터스 또는 타 지역의 농구 구단들처럼 전주 시민들과 충분히 어떤 팬사인회랄지 또는 교류 행사를 갖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KCC가 연고지를 전주로 두고 있을지라도 이게 진짜 연고지가 맞나? 사실 뭐 출장지 아닌가? 아하. 뭐 이러한 표현들도 농구협회에 대해서는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는 예. 있었군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그 저희 회장단도 취임하고 나서 KC 구단 측과 그 연락을 취해서 어떤 시민들을 위한 교류 활동 또는 대회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그 접촉을 했었어요. 그런데 KCC에서는 늘 이제 수익성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를 좀 외면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전 집행부도 늘 그런 것들이 불만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왜 저걸 못하지 했는데 충분히 뭐 이해가 된다. 뭐 저쪽에서 아예 벽을 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응대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북현대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우스도 뭐 그렇고 사무국도 그렇고 지금 전북 내 있잖아요. 다 있죠. 예. 근데 뭐 KCC 같은 경우는 전북 내에서 오로지 경기만 하고 모든 사무국 직원들도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북현대모터스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보조 경기장이랑 클럽하우스랑 체력단련실 휴게실 이걸 시가 다 지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클럽하우스는 전북현대는 전북현대 정의선 회장이 전북현대 같은 다 경우는 지었고. 자부담으로 약 400여 원을 그러니까요. 투입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안 건립을 지어지면 하죠. 이렇게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시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어느 편을 이렇게 뭐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이걸 지을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또 지금 이제 복합 스포츠 타운과 달리 이 농구장은 사유지를 매립해서 지어야 되는 예. 지금 그 속도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게 이제 예. 시 입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그 보조 경기장 부분은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구단 측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논란도 많았고 얘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많았었는데 저희는 KCC 농구단을 연고지 완전 이전을 위해서 KCC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왔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 이제 전 명예회장님 계실 때 협의하고 면담 시에 그 명예회장님이 그러면 자재 KCC에서 생산되는 자재 이런 부분을 그 현장에 기부하는 걸로 거기까지는 논의가 한번 됐었습니다. KCC의 제품이 있으니 자재가 예. 있으니 이제 협업할 수 있다. 정도는, 예. 요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전설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시장 김인태 부시장 예. 인터뷰 시장님이 안 하시고 이제 부시장님이 하셨어요. 예. 그 이후에 혹시 KCC를 찾아가거나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전설 나오고 KBL에서 이전설 나오고 예. 이전설이 처음에 8월 17일 날인가 나왔을 거예요. 예. 네, 저희가 확인차 제가 직접 구단에 이제 처음에 연락을 하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8월 23일 날 중국의 전지훈련 일정 때문에 그 면담을 상당히 바쁘다고 면담을 피했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서 만났을 때도 본인 이제 구단 측에서는 뭐 보도자를 배포하거나 이렇게 보도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면서 예. 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 뭐 경기장 진행 사항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전설에 대한 이 확인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이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아니 이전설이 나왔는데 이전 얘기가 안 했으면 그 질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전설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예. 된 겁니까? 예. 그 이게-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답변이 없었어요. 다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협회 연맹에 신청해서 연맹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예. 근데 협회에 신청을 했으면 신청을 했다, 이전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을 땐 그냥 듣고만 오신 거예요. 그냥 없었던 거죠. 그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훈련 갔다 와서 이제 그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게 구단이라는 게 그냥 행정과 어떤 상의 없이 구단의 입장을 그 KBL이라는 협회에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그냥 이전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어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계약이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그 한국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의 행정력이나 그 의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요. 프로농구가 10개 팀이 현재 그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10개 팀 중에 원래 창단된 곳을 연고지로 하고 바꾸지 않은 곳은 3팀밖에 없습니다. 그 연고지 이전의 7팀이 연고지 이전을 10여 차례 지금 이번 KCC 이전까지 굉장히 잦아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농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인기도가 그 왕년에 오히려 프로 이전에 농구 대잔치 때 인기만 또 못해요. 그리고 부산에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기아 최강팀이었던 기아가 프로로 전환되면서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자동차 이 모기업이 합병이 되면서 울산으로 이전을 한 아픔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가 최근에 이제 수원으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그 이번에 KCC에 대해서 모름지기 부산시장이 필두로 해서 KCC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전철을 우리 이제 전라북도가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행정 당국에서도 나름의 최선의 노력, 구단 건립, 클럽하우스, 보조 경기장 등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겠지만 향후에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반면 교사를 좀 삼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T는 수원으로 이전할 때 3개월 정도 예비를 했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KC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KCC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농구가 지금 시급한데 지금 야구장 2군 야구장 지금 벌써 시행 들어갔는데 왜 그러면 신뢰가 깨진 거 아니야? 농구장에 대한 시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어떤 빌미를 또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게 복합 스포츠타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전북 현대 모터스의 주 경기장 옆에 월드컵 경기장 옆에 보조 경기장이 있는데 보조 경기장이 지금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곳에 이제 짓는 거잖아요. 저희 전주시에서는 이제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이 스포츠 산업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와 이제 연계해서 그 월드컵 경기장 이루어는 이제 복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내 체육관, 아까 말씀하신 야구장, 육상장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야구장이 우선이다, 실내 체육관이 우선이다는 아닙니다. 그냥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내 체육관도 중요하고 야구장도 중요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 밖에서 비치기에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빨리 간다. 그런데 지금 실내 체육관은 사유지를 매립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2군 야구장과 체육관은 육상 경기장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짓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어려움이 더하고 그래서 속도를 못 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추진 과정에서 이제 실내 체육관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설계 과정에서도 보면은 육상장하고 야구장하고 실내 체육관은 간단하게 놓고 봤을 때 창고는 왁구만 딱 설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은 야구장하고 비교했을 때 실내 체육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내 체육관이 좀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단 측의 요구사항을 그때 반영하면서 시일이 좀 소요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구단 측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질문을 한번 거꾸로 한번 드려볼게요. 관장님. 그러면 농구장은 이제 짓습니까? 짓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복합 스포츠타워 조성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군 야구장과 육상 경기장을 짓고
그리고 또 농구장도 짓고. 예, 같이 동시에 지금 계획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구팀이 떠난 농구장은 어떻게 활용이 거기는 이제 됩니까? 실내체육관 부분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네. 단순히 농구만 할 수 있는 규격이 아니고 예. 다목적 체육관, 그렇겠죠. 배구, 농구, 배드민턴 이게 예. 모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 대회 규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뭘 유치해도 유치할 수 있고 생활체육도 할 수 있고 각종 스포츠 관련 행사도 할 수 있는 예.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개의 농구팀 가운데 또 어느 팀이 전주를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둘 여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일단은 뭐 지어야 되니까 짓고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뭐 구단을 유치할 수도 있고 새로운 구단을 창단할 수도 있고 창단. 예, 여러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농구장이라고 하는 실내체육관은 우리가 KCC에 약속했던 시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지금 연기한 거 2026년이면 다 예, 완공될 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예. 거기 이제 2026년 그 목표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오늘을 회상했을 때 이 이야기가 다시 또 생각이 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송재 교수님, 어쨌든 시는 시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KCC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떠난 것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 행정에서 입장을 좀 얘기하고 있네요. 예.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좀 이제 이 정도면 양측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왜 못 잡았느냐라고 하는 또 왜 떠났냐고 하는 그 반론은 항상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양측의 입장을 뭐 자세히 들어보거나 그 해보면 이해는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남아 있도록 최선을 다했었어야 되고 예. 구단도 성의를 보여야 됐을 것이고 그래서 다 그 반추에 보면 물론 행정에서 나름의 노력을 다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 팬분들께 그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고 구단은 구단대로 정확히 뭐 과정이나 속내를 얘기는 하진 않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갔을 것이고 아까 기아가 기존에 부산에서 이전을 할 때도 이전의 필요성을 원래는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사직 그 경기장을 이용하면서 그 당시에 시 당국하고 마찰이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마찰로 인해서 그 모기업이 그 합병이 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예. 그 현대의 본거지인 울산으로 옮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살펴보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전철되질 않도록 반복되질 않도록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국제 규모의 시설을 갖춰놓고 그런 가능성 여지를 둬야 되겠죠. 두고 어떤 팀이든 이 여건이 그 나아짐에서 올 수 있는 새롭게 올 수 있게 하고 사실 2000년대 초반에 프로농구가 막 출범할 때 우리 호남의 또 다른 광주에서 원래 골드뱅크스 그라고 그렇죠. 하는 팀이 매각이 되면서 여수로 코리아 텐더 푸름이라고 하는 팀으로 그 명칭을 바꿔서 여수를 그 연고지로 했던 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수 시민들의 그 뜨거운 환송을 오히려 받으면서 이전을 해갔습니다. 왜 여건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을 팬분들이 여수 시민분들이 그 이해를 해주시고 가는 상황을 오히려 뭐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 성원을 보내면서 연고지를 옮긴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는 우리한테는 그 다시 반복되지 예.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전북 현대 그 모터스에 관한 부분 그거 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성현 부회장님, 네네. 농구협회 우리 분들은 얼마나 이제 그 느낌이 강도가 또 다를까. 양쪽의 입장을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예. 참 충남에 전북에 전남 광주에 이제 프로농구 팀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전주 KCC 이지스의 경기가 전주 시민들의 경기가 아니라 주변 인근에서도 많이 팬들이 오고 가는 그런 경기장으로서의 인기 그리고 또 KCC의 어떤 네. 프로 팀 중에서도 상위를 이어가고 있는 어떤 그 실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관중이 오고 갔었는데 그런 대목에서의 참 이 아쉬운 대목을 양쪽의 입장을 또 이해를 합니다만 예. 어떻게 앞으로 좀 대책이라든가 그 농구 협회의 어떤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뭐 농구인들 입장에서는 그 속상하죠. 근데 어떤 오늘 이제 우리
저 전주시청 측의 말씀도 들어보고 또 체육계 교수님 말씀도 들어봤는데 그 이미 떠난 KC 구단을 뭐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 실내체육관 건립에 맞춰서 새로운 구단을 유치한다든지 뭐 창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주시청 측의 좀 노력이 저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농구인들도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뭐 이런 다시 어떤 훌륭한 구단이 또 유치되고 또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또 전주 시의원 분들이랑 몇 분 만나봤는데 기존에 500억 원 정도 되었던 예산을 800여 원으로 증액하면서까지 KC 구단의 그 각종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치기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소통 없이 보름도 안 된 시간 동안 이전을 했는데 그 현재 KBL 총재 되시는 분이 경상도 출신이시고 또 그쪽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에 좀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긴 한데 약간 지역 이기주의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잼버리 사태란지 또 전주 KC 이전 사태가 모두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좋지 않는 상황에 있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도 굉장히 큽니다. 조금 후에 우리 송재 교수님께 스포츠 학에 있어서 이 정치의 접근, 요 프로야구와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들이 많은 논의가 됐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여쭤보겠고요. 이분을 전화 연결해서 대표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KCC 이지스의 팬이었던 전향우라는 분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들어주시죠. 전향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사실 이제 부산 KCC 이지스라는 명칭이 아직은 어색하고 지금은 뭐 연고 이전이 된 지 이제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20년 가까이 농구 팬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제가 응원했던 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연고 이전을 이렇게 하니까 많이 속상하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동안 오래 갈 것 같죠? 한동안 이 아쉬움이 오래 갈 것 같죠? 한동안은 좀 오랫동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구단과 서포터즈, 이제 전북 현대모터스는 이제 축구 중계도 하면서 또 구단과의 제가 소통 통해서 또 서포터즈와의 방송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KCC 이지스 구단과 이 서포터즈라고 하는 팬들 관계는 좀 어떻었을까, 이런 의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서포터즈가 딱 잘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 현대 서포터즈를 이제 MGB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MGB랑 구단이랑 그래도 이제 구단이랑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다고는 하지만 전주 KCC 같은 경우에는 그 서포터즈가 원래 있었다가 한 5년 전이었나 6년 전부터는 이제 서포터즈 개념이 없어지고 좀 이제 정말 그냥 일반 전주 시민들 그리고 혹은 이제 정말 그 아까 들었던 뭐 인근의 뭐 광주라 이런 대전 같은 그런 농구 팬들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런 팬들 문화가 정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팬들과의 소통은 이제 뭐 SNS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조금은 약간 아무래도 농구판이 최근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그 농구는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구단과 팬의 관계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농구판이 많이 인기가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우리 들어요. 전향우 선생님은 한 20년간 지지해온 팬이시고 KCC 이지스 서포터즈로도 활동을 하신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변천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연대를 자주 얘기하는데요. 그 네. 성적이 부진하면 감독 퇴진 막 해서 서포터즈들 난리 나고 이게 이 정도의 그게 애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소통이 그렇죠. 가능했다는 얘기를 이제 반증해 주는 건데 농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단 연고를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스타 플레이어 개인적으로 팬심이 좀 작용했던 부분들 어떤 이런 것도 좀 차이가 환경이 있어서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농구를 순수하게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처럼. 예.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허웅 선수가 오지 않았습니까? KCC에. 그러면서 이제 허웅 선수를 보기 위해 좀 많은 팬들이 왔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올 시즌에는 또 그 이상민 코치가 이번에 KCC의 그 코치로 정말 그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왔는데 예. 그러면서 저희 주위에서도 진짜 이상민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예. 다시 한번 그 농구 팬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 그러니까 희망이 그렇게 부풀어 예, 있었는데 그렇죠. 아쉬움이 더 컸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 농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KCC 이지스는 부산으로 떠나 보냈습니다만 못 잡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 농구를 비롯한 실내 체육관이 이제 건립이 2026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하고 또 있겠습니다만 구단 측에 이제 어떤 구단이든 또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될 텐데 팬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좀 행정과 구단 또 이 팬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수습을 어떤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워낙 연고 이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긴 하죠. 예를 들면 대구로 이전을 한 경우도 있고 수원으로 그렇게 이전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한데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KCC 측도 그렇게 잘했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있어서 특히나 그 농구장을 짓는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예전에 이제 KCC 팬들이 한번 이제 시청 가서 그렇게 연고 이전 하지 말자고 했고 그 다음에 약속했던 게 실내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2016년도였을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이전설 네. 나왔을 때. 예, 그죠. 근데 이제 지금 23년에 지어진다고 했던 게 26년까지 지어지고 지금 갑자기 야구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KCC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많이 벙쪘죠. 왜 농구장을 갑자기 짓는다 했다가 혼선이 왜 갑자기 있었군요. 야구장을 짓는다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야구장이 우선이고 농구장이 밀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사실 이제 네, 아까 그렇죠. 과장님 예. 말씀으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부산 KCC 이지스 이게 어색합니다만 우리 네. 전향우 팬분들 같은 부산의 KCC 농구 보러 갈 생각 많이들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응원했던 팀이었고 이제 겨울에 이제 응원할 수 있었던 팀이 KCC였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응원했던 팀이었으니까 응원은 하겠지만 예전에 전주 KCC 때처럼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예. 이미 이제 서포터즈 활동이 아니라 팬 개개인의 활동으로 변화했다 이런 말씀하셔서 앞으로 2026년에 실내 체육관이 들어서면 프로 배구든 프로 농구든 실내 체육은 지금 2개의 스포츠가 있는데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전주시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바람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전주시에서 물론 그거는 이제 배구 구단이든 농구 구단이든 거기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저는 구단과 조금 시에서 많이 소통을 많이 해줬으면
지금같이 이런 연고 이전 사태도 안 났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예전에 저는 그 기사를 봤어요. 뭐 전북현대랑 전주 KCC를 뭐 관광산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뭐 다른 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예, 어떻게 예.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과 이제 스포츠의 연계. 예. 조금 이제 특히나 저희 같은 호남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더 뭐 여행이랑 관광, 스포츠 산업 이런 쪽에 예. 조금 더 구단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으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CC 프로농구단 서포터즈로서도 활동을 했던 20여 년간 활동해온 전양우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어쨌든 아쉬움 속에서 이제 떠나보냈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 들으시면 더 뭐 미안한 마음 막 갖고 예.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좀 더 이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실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늦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수라도 이제 KCC 농구단을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과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육상 경기장, 실내 체육관은 각각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렇죠.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 KCC가 떠난 그 빈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광적인 스포츠를 되돌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추진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KCC 농구단 연고지 이전 후 폭풍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송재우 교수, 전주시 농구협회 오성현 부회장, 전주시 체육산업과의 유상봉 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 많이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재우 교수님, 네. 아까 이제 우리 오성현 부회장께서 약간의 정치성에 있어서 KBL 총재 그 경남이다. 그래서 더 힘이 실린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잖아요. 그때 네. 전두환 정권에서. 야, 이 정말 이게 거의 뭐 총만 안 들었지 전쟁입니다 싶을 정도로 이 정말 목숨 걸고 경기를 임했고 또 보는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이게 우리가 진짜 힘이 없어서 이게 놓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스포츠와 이 어떤 정치력 이런 부분들 연관성 이게 논리가 됩니까? 뭐 연관이 당연히 있죠. 흔히 그 당시 얘기한 뭐 스포츠를 정치권에서 특히나 이 정권 창출에 정당성이 없었던 정권일수록 예. 이 스포츠를 그 대중의 관심을 정치 외적으로 이게 분산하고자 하는데 그 악용이 됐던 사례 뭐 우리도 그 출범의 계기가 사실은 그래 됐던 거죠. 흔히 예. 말하는 3S 그 얘기하듯이. 그 요즘에는 이걸 스포츠 왁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프로 축구단의 뭐 호나우드라든지 호나우드, 예. 뭐 벤제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연봉을 제공하고 네이마르까지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암살과 관련된 그 부분 기자분 있잖아요. 반체제 인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그 암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국가적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스포츠를 활용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포츠 워싱이라고 표현을 하는 뭐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팬분들은 그 출발의 근원이 정치적 이유냐 하는 것을 떠나서 이 팬심은 순수한 거죠. 그렇죠. 그 종목이 좋고 그 선수가 좋아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입장권을 또 시즌권을 그 구매해서 또 굿즈도 구매해서 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팬심은 순수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 그 체육회가 있습니다. 이제 민선으로 전북 체육회장을 벌써 2기째 뽑았죠. 네. 정강선 회장이 있고 전주시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스포츠 협회가 또 존재합니다.
그 협회와 행정의 어떤 소통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주기적으로 합니까? 이런 부분 프로 말고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전북의 어떤 스포츠의 친화적인 조성, 친환경적인 조성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리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협회가 아마 그 소통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주시 이제 체육협회하고는 업무적으로 연관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협의하고 최근에 이제 10월 14일 날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 시민체육대회도 전주시 체육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하고는 역할이 상당히 긴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승현 부회장님 어떠세요? 예. 행정이 좀 더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나 아니면 더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 경험 속에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농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3on3 프로 선수들이 하는 그 길거리 농구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표현해서 전주에서 이번에 개최를 하는데 전주시나 도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KCC와 같은 이제 프로 구단과는 뭐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괴리가 있지만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앞으로 그러면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일대에 복합 스포츠타운이 들어서면 여기 이제 축구장 또 육상 경기장, 농구를 비롯한 실내 체육관 이러면 아무래도 생활체육이랄까 우리 뭐 도민체전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좋아지게 된다. 또 집적화가 됨으로써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의 장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 기대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26년도에 지어질 그 다목적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관이 들어섬으로써 인해서 그 일대가 굉장히 발전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26년도에 맞춰서 또 전주시에서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배구구단 또는 농구구단 저희 입장에서는 농구구단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뭐 전주시에서 그거는 협력해서 이제 판단할 문제고요. 그래서 잘 유치하셔서 또 다른 기회로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 과장님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축구장, 야구장, 종합경기장, 농구장, 수영장까지 들어갑니까? 수영장도 지금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처음에 수영장 덕진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덕진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현재 기준에 안 맞고 생활체육으로만 되어 있고 완산 수영장이 있습니다. 완산 수영장 전국 대회는 할 수 있는데 국제 대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 경기장 일원의 복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서 모든 시설을 다 집약화하고 거기에 수영장 국제대회 규모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산 경기장 수영장에서 이제 대통령배 수영대회 할 때 제가 사회를 좀 보고 왔는데 이제 그런 국제대회 할 수 있는 곳은 전주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획 그러니까 완공의 계획 이게 이제 맞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계획상으로는요. 이게 이제 저희 전주 관광 정책이요. 그간에는 이제 전통문화 하다 보니까 한옥마을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한옥마을 위주로 되다 보니까 체류형보다는 단일체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옥마을에서 북부권으로 확장해서 이것을 스포츠와 연계하고 그 스포츠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한옥마을 그 복합 스포츠타운 장동에 있는 복합 스포츠타운을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 정책을 북부권 스포츠타운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재우 교수님, 지금 민선 6기 7기 때 방향성과 지금 8기 들어서 다르다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초점을 좀 더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어느 자치단체장이나 어느 이념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건강복지 시대에 있어서 장수 시대에 있어서 말이죠. 스포츠의 중요성, 그다음에 일반 대중께서 생활 스포츠든 프로 스포츠 관람이든 이거는 바뀌지 않는데 자치단체장의 변화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행정에서 하시는 정책적인 결정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예컨대요 기업에서 저희가 그 논문으로 보면 기업에서 직장 내 그 기업인들을 일과 중에 한 30-40분을 운동을 하게 해서 그 배려를 하고 투자를 하면요. 투자 대비 기업으로만 6배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기업에서만이지
이분이 건강 수준을 유지해서 이 생산력에 손실이 없거나 의료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총합으로 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렇네요. 그 사회적인 그 베네핏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하지만 다만 그래서 그 이 행정 예산의 투입을 그 결정하고 행정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그런 그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 아까 민선 6기 7기 말씀하셨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이 오기 전에 자료를 조사해 본 게 우리 광역대 직접 관할 행정구역은 없지만 전북의 그 체육 관련 예산이 22년도 전년 대비 20% 이상 그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전라북도 시군의 예산이 올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시군의 상황에 따라 예.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최소 이게 도정 예산 차원에서는 체육의 부분을 좀 중시하는 것 같고요. 총 예산 대비도 1.3% 가깝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체 국가 예산의 0.3%입니다. 우리가 좀 많네요, 그래도. 비율로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요거를 조금 그 체육행정을 우리 샤일로 효과라고 그러죠. 부서가 아니라 이제는 대학에서도 융복합 산학연을 얘기하듯이 행정에서도 예. 부서별이 아닌 좀 융복합 그런 그 행정을 좀 해주시고 좀 정성과 혼을 담은 행정을 좀 해주시고 그럼요. 그런 공무원분들도 말씀 시민이시고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이시고 퇴근하면 운동하시죠. 그러니까 더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스포츠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 관광, 문화, 그다음에 축제 이런 부분이 같이 그렇죠. 엮어져야 예.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그 다음에 다른 구단을 유치하실 때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룹에 구단을 좀 유치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우리 매출이 220조 원입니다. 그리고 뭐 죄송한 얘기면 KCC는 한 7, 8조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룹의 규모가 있는데 이 스포츠 구단이라는 것 자체가 적자를 보면서 구단이 기업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여력이 있어야 클럽하우스를 짓거나 경기장을 지을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박수도 이렇게 맞닿아야 소리가 나듯이요.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미 떠난 KCC를 왜 또 방송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런 또 전주시 노력이 또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송재희 교수님 짧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말은 좀 언론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전북현대 모터스까지 떠나는 거 아니야? 네. 제발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도민도 우리 또 행정도 정말 학계에서도 그런 관심으로 많은 지지 성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북현대 관련 말씀드리기 앞서 우리 과장님께 그 혹시라도 오늘 인터뷰 끝나고 오후에라도 전북 월드컵 경기장을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하고 해서 좀 방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 월드컵 경기장 자체도 20년이 이미 넘은 건축물이 돼서요. 비가 새는 곳까지 있다는 그 제보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홈 경기를 할 때 거기 인근 주차장이 그 4,200대 정도 주차 여부인데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장기 주차하는 트럭이나 버스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정작 홈 경기 하는 날 홈팬들이나 그 원정 응원팀 분들이 주차가 대란이에요. 그리고 1994라고 하는 버스를 그 홈 경기 있는 날은 특별 운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중단됐던 게 아직도 복원이 안 됐다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우리가 그 KCC 사례하고 달리 한 20여 군데에서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원광대에서도 토요일 오전이면 그 유소년들한테 오전 시간 전부 다 할애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구단 측하고 좀 찾아서 현재 전북 현대 프로 구단이 안고 있는 또는 팬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긴급하게 점검을 해서 알겠습니다.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시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도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전북 현대 측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부분이 좀 있고 아까 저희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 일원을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부분도 있고 현재 그 부분도 활성화 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 월드컵 경기장 부대 시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검토와 이제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요 구단 측에서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과 팬분들께
사실에 근거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합니다. 그리고 예. 그동안 함께해서 행복했던 만큼 그곳에 가서도 잘 정착하시고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네. 저희 이제 씁쓸하네요. 끝으로 저희 이제 예. 시민과 팬분들께 어떻게 하면 열광적인 스포츠를 돌려줄 수 있을까 예. 고민하고 이제 숙고하면서 스포츠 관광 축제 등의 체험을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틀을 마련해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현 부회장님 짧게 이해 좀 해주시죠. 네, 뭐 KCC 구단이 부산으로 이전한 것을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026년도에 새 체육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 저희 농구협회에서 그 생활체육인들을 뭐 대상으로 해서 많은 기획들과 그런 것들을 좀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전주시 측에서도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전주시 농구협회 오성현 부회장, 전주시 체육산업과 유상봉 과장, 원광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송재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